1,500억 원. 네,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난관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돈도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뭐 어쨌든 뭐 늦은 감이 있지만 뭐 결정을 했으니까 좀 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제 그러니까 인양해 주길 바라는 게 유가족들이나 국민들 마음인데 1,500억이라고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났지만 저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시간에 따라서 연장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완벽하게 그냥 통째로 인양하겠다는 건데 시신유실을 찾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지도 아직 의문이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대략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영국의 업체가 뭐 가능할 것도 같다 한국 자료를 보면 뭐 이런 것인데 이건 총론이고 이제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더 이상 어떤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하게 정부 계획대로 인양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뭐 인양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국민 갈등을 치료해서 해야 되는 거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는 저 비용이나 기간이나 방법들을 조금 정치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해수부에서 급하게 좀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배가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잠수부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구멍 하나 50몇 개 뚫고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안에 지금 상황이 이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겉에서만 지금 보고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맹골 수도가 어둡고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구조 작업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잠수부대 실제로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사죠. 즉 직접 들어가서 야 지금 상황이 어떻지? 여기 구멍 뚫을 수 있나? 이 과정에서 빠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수부에서 조금 급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12개월, 18개월에서 1,500억 얘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기간도 더 걸리고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돈과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제대로 좀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뭐 이왕 결정했으니까 잘 되길 바라야죠. 또 하나 분명한 건 국내 기술로는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측면으로 누워 있어서 예, 거죠?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업체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컨소시엄 한다는 구성한다. 건데 어찌됐든 뭐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인양이라는 총론은 결정됐지만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김태현 변호사의 말의 연장인데 세월호가 저렇게 했던 것도 부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말고 더 이상 사고 없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안전한 방법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양이라도 좀 안전하게 네. 좀 차근차근하게 그렇죠. 졸속으로 하지 말고요. 네. 인양 결정에 실은 가장 중요한 아마 키포인트는 비용이었다면 이제 인양을 결정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돈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구멍을 이제 90개 뚫고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칫 몇 개라도 이게 구멍이 부식돼가지고 이 크레인이 그 쇠사슬이 풀리게 되면은 지금 1,500억이 아니라 다시 또 몇천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정이 났으니까 이후부터는 안전 말씀하셨고 기술의 굉장한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너무 강박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부는 벌써 뭐 한 18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기한 안정하고 일단은 제대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구나 뭐 실종자 9명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실종자들을 좀 훼손하고 또 유실을 하는 방지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2차 업체에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비용, 막대한 비용. 지금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속속 처분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네. 충당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유병헌 재산으로는 충당은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그쵸. 뭐 화면에는 유병헌 일가 재산입니다. 이제 저게 유병헌의 재산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 대한 재산을 장남, 구성부 차남, 뭐 법무부하고 장남, 포함한 검찰에서 거죠? 네. 차남을 해서 일단 차압을 해둔 건데 실은 어제 굉장히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유병헌 이제 자식들에 대한 경매들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들이 진행 중인데 청담동의 이 장남 유대균 씨 자택에 대한 이 경매가 시작이 됐었는데. 감정가보다 오히려 5억 이상이 많은, 그러니까 53억의 감정가를 법원에서 내놨는데 이게 58억 원에 낙찰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저기가 어디길래 그러냐. 왜냐하면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혹시 과거 전두환 대통령 그런 것처럼 이 유병헌 씨 일가의 누군가가 또 저 주택을 다시 되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게 53억짜리가 58억에 낙찰될 만한 가치가 있냐를 좀 통화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이 부동산 가치로 충분히 감정가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청담동 자택에 지하는 또 무슨 뭐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 지역이 부동산 가치는 있는 지역이어서 더 많은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건 어쨌든
이 구상권의 가액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병헌 일가의 재산이 1,688억 원 정부가 확보한 게요. 그런데 지금 수습 비용 등 총 비용이 5,548억 원이고 예. 오늘 또 이제 인양 결정이 됐으니까 인양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 유병헌 일가의 재산으로는 한 20% 정도밖에 나머지는 아무래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58억짜리 낙찰된 어제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대금 한 23억 정도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복구를 한 그렇죠. 수가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산을 따지게 된다면 한 20% 많이 기대해야 그 정도가 되고요. 그 과정에 결국에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부실하게 생각보다 재산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세월호를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가라는 게 의문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세월호 인양하는 것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야 이게 돈 받아들일 것도 없는데 저거 또 돈 든다니까 더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떤 단순하게 누군가 희생자를 뭐 달래고 이런 의미를 떠나서 또 이런 부실이 반복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는 거죠.